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업무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칠판에 써서 하나 가득 쓸 거예요. 그럼 첫 시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칠판을 먼저 보고 계시다가 교재에서 이제 체크할 때 조금 적으시면 돼요. 자, 먼저 업무 범위다 이렇게요. 업무 범위는 우리말로 하면 일감, 일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일감 요거에 대해서 주로 출제합니다. 여기 14조에 써져 있고 그 내용이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이거 공부하면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업이에요. 요게 본업이에요. 본업. 자, 이렇게 그립니다만은 실제 옆에다 좀 써보면 법인은 중개업을 이렇게 해요. 크게 하는데 부업으로 한 6가지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이 중개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중개업이 가장 본업이다 이렇게 된 거지. 중개업은 뭔지 아실 거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이제 법인 업무에 들어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임대관리예요. 임대관리. 임대관리는 관리를 임대에 대한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걸 얘기해요. 임대차 관리를 대신해 준다. 여기 요 한국빌딩 같은 경우도 보면 요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이 건물주의 뭐 동생인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임대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너편에 비어 있으면 중개업소를 통하든 자기가 직접 구하든 들어올 사람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임대관리예요. 원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원룸을 빌딩을 갖고 있어. 방이 100개야. 그러면 그거 관리하려면 죽어나요. 1분도 쉴 수가 없어. 계속 전화가 와요. 화장실 깨졌는데요. 이런 전화부터 시작해서. 자기 혼자 관리하면 힘들어. 옛날에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중간에 나오셨는가 해고서 방 100개짜리 원룸 빌딩을 3개를 갖고 있었어. 중개사 공부를 하셔. 강의실에 붙어 있는 시간이 3시간 수업하면 30분도 안 돼. 계속 나가서 전화 받아야 돼. 몇 호예요? 그래요? 가볼게요. 이래. 너무 관리하기 힘들면 사람 하나 둬. 내 대신 다 이거 하라고. 나 월급 줄게.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이게 임대관리예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냐? 임대 관리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이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가 상업용 건축물. 그러니까 이런 상가 빌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이에요. 아까 원룸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여기가. 그러면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2가지에 대해서만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묻냐면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아니거든. 요 노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 그게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요건 아니고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요것도 법인 업무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또 하나 여기 보면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임대업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 뭔지 아시죠? 임대사업? 임대관리 임대관리업하고 임대업은 달라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임대관리업을 하고 싶으세요? 임대업이지 봐. 이건 월세가 들어와 이건. 요건 월급 받아. 이게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 것이 출제거리야.
노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해서, 이게 상담이 영어로 하면 컨설팅이에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컨설팅이냐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부동산을 살지 말지, 땅을 팔지 말지, 살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상담. 그게 바로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이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부동산 컨설팅 뭔지 아시죠? 에?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건 자격증도 필요 없는 건데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하나 내놓고 사업자 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땅을 갖다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다 뭐 하면 좋겠어요? 농지인데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 농지 전용을 합시다. 여기다 어떻게 개발합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이걸 법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대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컨설팅이든 일반인 아니면 손님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 하는 것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다른 부동산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 하는 것이든 싹 법인 업무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누구든지 좋아요. 지나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이다. 부동산 컨설팅이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다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인데 다만 요걸 하나 주의하실 게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개발업체가 있어요. 이 부동산 개발업 그러면 법인 업무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법인 업무에 들어간 건 뭐예요? 개발에 관한, 여기 개발 나왔었죠? 개발에 관한 뭐예요? 상담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업체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예요 이게. 노란 거로 표시한 것 중에 거의 90%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닌 것들도 이제 출제 않는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를 한다. 이렇게.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중개해주다 보면 손님 입장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배할 일이 생기죠. 또 포장 이사할 일이 생기죠. 그래서 괜찮은 포장 이사업체 있으면 소개시키세요. 그랬을 때 소개시켜주는 것이 법인 업무다. 소개시켜주고 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해줘. 중개해주다 보면 손님이 요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되겠다. 좀 싸게 잘하는 인테리어 업체 있으면 소개시키셔. 그거 소개시키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맨날 나온 게 뭐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도배나 이사업체를 소개시킬 수 있다는 거지. 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도배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포장 이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사업체를 뭘 할 수 있다고요? 소개. 틀린 지문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중개사 운영은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내봐라. 없어요. 그거보다 더 쉽게 내봐라.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거 딱 이렇게.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하다 보면 까먹어요 또. 그러면 까먹을 만하면 다시 하고. 까먹었으면 다시 하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낸다면 자 뭐가 있냐면 표현 중에 보면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 말고 조문에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려워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랑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요 용역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도배예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요 서비스가 뭐냐 하면 이사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알선. 이 알선이 소개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문제에서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요 그러면 법인 업무라고 찾기가 쉬운데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조금 딱딱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낼 때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거의 똑같이 씁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라고 하라고 용역까지도 똑같아.
끝에다가 업자를 집어넣어 이렇게. 실제 시험지에는 글씨는 똑같이 나와요. 크게 나오지 않고. 주거 이전의 부세는 용역업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도배업이나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건 법인 업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요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경영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인 개혁 공인중개사가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다시 얘기하면 경영 컨설팅이에요. 경영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이것은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그 상대방은 딱 정해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요.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는데요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다 말이야.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 업무가 안 됩니다. 이걸 물어봐요.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그거. 구별돼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정보 제공한다. 이것도 법인 업무가 안 돼요. 콕 집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요거의 포인트예요. 이것만 물어봐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법인 업무가 아니에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나왔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생, 즉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정보 제공한다. 그러면 법인 업무가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그건 너무 빠르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부동산 사장님요. 이게 경영 컨설팅이야. 자,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비할 게 뭐냐면 부동산 정보 제공이에요.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음 중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부동산 정보 제공이 나오면 이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경영 정보 제공하고 달라요. 이건 매물 정보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이따 뒤에서 또 나올지 몰라. 그 다음에 분양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대행이다, 이렇게. 분양대행은 분양계약 체계라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대신이죠. 분양계약 체계라는 것을 대행한다, 대행. 이 분양대행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분양대행입니다. 그러면 분양계약 체계를 대신해주죠. 중개활동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알선해야 중개라고 그랬잖아, 첫 시간에. 알선.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했습니다. 이건 중개 아니죠. 자, 근데 법인 업무에는 들어가요, 이 분양대행이. 그런데 이 분양대행은 대상 부동산이 상업용 건축물과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대행하는 것만 법인 업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 두 가지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렇게 해서 4번 냈어. 네 번.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분양대행 그러면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도 지금 관리대행이라는 글자가 오고 여기도 분양대행이라는 글자가 온단 말이에요. 대행이라는 글자가 왔다 그랬을 때는 대상은 둘 다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야. 두 개가 같아요. 여기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이것도 관리대행, 분양대행.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상주대행, 상주대행 이렇게 입에 붙이셔야 돼. 상주대행, 상주대행 이렇게. 이 두 개가 달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또 골치 아플 뻔했잖아요. 근데 같잖아요, 두 개가. 상주대행, 대행자 나오면 상주대행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이렇게 나오면 법인 업무가 될까요?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법인 업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만 돼요. 상주대행 이렇게. 자, 6가지까지 받고 마지막 7번째 업무가요. 경공 및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이렇게.
마지막 7번째 업무요. 경공매 업무죠. 컨설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7번째 업무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쪽에서 좀 써보도록 합니다.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요. 경매. 빚을 못 갚아가지고 공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요. 공매. 공매는 공개 매각 이런 뜻이에요. 공매에 나온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을 못 내잖아. 그러면 세무서 이런 데서 세금 안 낸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를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한테다 부탁합니다. 이것 좀 팔아줘. 팔면, 강제로 팔면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세금을 먼저 가져가요. 이게 공매예요. 법원 경매는 뭔지 아시죠? 채권자가 꿔준 돈 못 받았을 때 경매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가는 거죠. 경매하고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 그것을 알선해 주는 거, 소개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대리라고 해가지고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나온 물건인데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나온 물건 괜찮은 게 나왔는데요. 들어가 보세요. 이게 알선이에요. 경매 나온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내가 대신 받아줄게요. 낙찰을. 돈 얼마 내세요. 이렇게.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게 입찰 대리야. 그러니까 알선은 소개만 시키는 거예요. 대리는 대신 나서서 받아주는 거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7번째 업무, 요것은 가만히 보면 업무가 4가지요. 잘 보세요. 경매 나온 물건인데 단순히 소개시키는 거. 요게 하나. 경매 물건인데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거. 2번째 업무. 3번째 업무는 이번에는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 소개시켜요. 공매 물건은 경매 물건에 비해서 수가 많지 않아요. 이게 훨씬 많고. 공매 물건을 소개시키는 게 3번째 업무. 마지막 4번째 업무는 공매에 나온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4번째 업무예요. 공매 대리. 요게 줄여서 경공매 컨설팅 이렇게 한 거예요. 업무 4개죠. 여기서 2가지를 하셔야 돼. 자, 시험에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요것은 일단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할 수 있거든. 이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요. 법인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공 중에서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바로 누구냐면 복두방 할아버지죠. 못해요. 이게 중요한 출제거리예요. 시험에서 그렇게 잘 물어봐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이. 그러면 틀리죠. 뭐 때문에? 부칙 개공 때문에 틀리잖아. 못하잖아, 여기요. 그걸 맨날 물어봐요.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지. 아마 복두방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분? 우리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네? 부칙 개공은 경공매 컨설팅 일체 못해요. 계속 물어봐요. 공부할 게 뭐가 딱 정해졌다니까. 네? 자, 2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중에서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거. 투자자는 다 이거 원해요. 이걸 원한다고. 받아주는 걸. 막 들어가 보세요. 괜찮아요. 한번.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들고 올 테니까 그냥 받아줘요. 돈 얼마 떼드릴게. 그걸 대부분 원해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크고 이 시장에서 제일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막 수십억대, 막 100억대 이런 물건을 받아주잖아. 그럼 그거 받을 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뭐 1% 막 2% 이렇게만 떼도 돈이 엄청나요. 제 대학 후배 중에 한 명은 이것만 해요. 논현동에서. 변호사 업무 다른 건 안 봐요. 이것만 해요. 돈 엄청 벌어요. 여기에 시장 규모가 제일 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변호사. 응?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들도 좀 하지, 이제. 법무사들도 보면 그 법원 앞에서 이렇게 좀 하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2005년도예요. 노무현 정권 때예요. 특권 계층을 없애겠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등록을 한 번 더 내면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게 할게. 등록 내면 이렇게. 이때 그 등록이라고 하는 건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등록하는 법원. 여기 광명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있잖아. 수원지방법원에 등록을 내면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허용한다. 이거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등록을 한 번 더 해야지 요걸 할 수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경매 물건에 대해서 단순히 들어가 봐 괜찮아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 있죠. 이것은 여기 할 수 있는데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매 물건에 대해서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알선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공매 알선은 이 개업 공인인계사인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만약에 공매 물건인데 대신 낙찰을 받아줍니다. 공매 물건인데 낙찰을 받아주는 거라고요?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서 해야지 됩니까? 네. 진짜요? 네. 대리라고 제가 언제 다 법원 등록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분명히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색깔도 다르구만. 입찰 대리 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랬을 때 법원에 등록한다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잖아요 지금. 대리한다고 누가 언제나 법원에 등록한다고 언제 그랬어요?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리할 적에만 법원에 등록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한번 다시 녹음해가지고 다시 한번 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출제거리예요. 수험생이 뭘 모르는지를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출제인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이거 4개만 하면 틀리다고. 공매 대리.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만 등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7번째 업무예요. 근데 겨우 했어요, 이제 겨우. 7가지 업무를 했죠? 암기하셔야 돼, 이거. 다음 중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박스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14조를 갖다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로 치면, 지금 칠판에 쓴 요 14조 내용은 26페이지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요. 별표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업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A번이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임대 관리해 줄 수 있다. 다른 말로 관리 대행.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동그라미 B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죠. 부동산 컨설팅. 요게 개발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동그라미 C번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과 경영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경영 컨설팅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어요. 이런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인 업무가 됩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죠?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C번에서는 개업 공인인계사에다가 시뻘겋게 칠해 놓으셔야 돼.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해야지.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T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행할 수 있다. 상주대행입니다. 근데 여기는 상주 말고 토지나 공업용 건축물이다 그랬을 때는 분양대행할 수 없죠. 특히 토지 4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오른쪽 페이지로 위로 올라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이렇게 나오죠.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가 법인 업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하면. 근데 그걸 같은 말로 뒤에 나와 있죠. 주거 이전의 부수는 뭐라고요? 용역의 알선이다. 용역업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역의 알선이요. 알선. 그 다음에 F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를 4군데 쳐볼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할 때 경매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 할 때 공매대상 할 때 공매 동그라미죠. 경매 동그라미 공매 동그라미. 경매 물건 공매 물건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둘째 줄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알선의 동그라미요. 알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네 군데를 동그라미 쳤는데 업무가 네 가지인 거예요. 그 네 가지라는 것은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이 경공매 컨설팅을 부식 개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가로 안에 나오잖아요, 지금. 못한다고 나왔죠? 맨날 그거 물어봐요. 그리고 교재는 안 나왔는데 이걸 쓰셔야 돼요. 밑에다가 경매, 대리, 그 다음에 법원에 등록. 경매 대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는 뜻이요. 경매 대리 이렇게 쓰시고 옆에다가 법원에 등록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다가 쓰셔야지. 경매 대리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죠. 이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할 것 같냐면 두 가지입니다. 유형은 공매 대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공매 대리하면서 법원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리죠. 두 번째, 경매 대리한다 이렇게 할 적에는 그렇죠?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죠. 법원을 등록관청으로 바꿀 거예요.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리는 거예요.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법원 이렇게. 자, 요게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약간 격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자, 나머지를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보실게. 법인인 교육공인인사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그러니까 법인인 교육공인인사가 예를 들어서 운송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법인인 교육공인인사가 감정평가사처럼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없잖아요. 못하는 겁니다. 법인인 교육공인인사가 대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사채업이라고 불렀던 거. 다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지금 하는 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업은요. 법인인 교육공인인사의 업무에 들어갑니까? 어디에도 없잖아요. 대부업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나머지 못하는 거예요. 법인인 교육공인인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법인인 교육공인인사가 아까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부동산 개발업 자체를 할 수 있나요? 이거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기출문제 지문들이죠. 것들이. 이게 한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그죠? 업무적이나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임의적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이거 위반하면 이런 거 해버리면 원래 못하죠? 근데 해버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보는 내용들은 아까 핵심적 내용은 넘어갔고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7가지 업무 중에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요 중개업 있죠? 중개업. 요 중개업 요것만 중개활동이 됩니다. 그럼 이 중개업 빼고 나머지 밑에가 6개입니다. 이제 부업거리 6개. 밑에 있는 6개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밑에 6개는 중개가 아닙니다. 아까 분양대행이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부동산 컨설팅이 중개일 수가 없습니다. 관리대행도 알선이 중개지 관리대행이다 중개일 수가 없어요. 첫 시간에 했지만 경매 알선행위도 경매 컨설팅 중에 알선이 있잖아요. 경매 알선도 경매는 계약서를 안 쓰기 때문에 중개가 될 수 없다고 첫 시간에 공부했죠? 첫 시간에 했어요. 밑에 6개 부업거리 6개는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중개업이라는 활동만 중개활동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해주고 받는 돈이 그게 뭐예요?
복비지, 복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걸 씁니다.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상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걸 많이 받으면 금쟁이가 되지요? 됩니다, 이거는. 법에 걸린다고. 근데 밑에 6개 부업권은 어떻습니까? 중개가 아니죠. 분양대행 이런 건 중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대행료 이런 것은 복비가 아니잖아요. 복비가 아니기 때문에 첫 시간에 한 거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크게 여기까지야. 자, 근데 이제 요게 지금 겨우 한 게 뭐예요? 법인 개공의 업무를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하고 구별되는 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법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일감이 있는가, 이거죠. 이 공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 이런 사람들은 일감이 어떻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 조문이 있죠? 몇 조예요? 14조. 여기는 조문이 없으니까 전부 다 해석이에요. 해석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집중돼요. 조문이 있으니까. 딱 떨어지니까 이쪽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쪽보다는 출제가 덜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이쪽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해를 잠깐 해보시면 돼. 뭐냐. 얘네들도 일단 본업은 중개업이야. 중개업을 하면서 딴 영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요건데 조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석 어떻게 하느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냥 해버려요. 겸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원칙이에요. 아니, 조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써져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해. 그거 빼고는 뭐예요? 돼. 그러니까 이쪽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해.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이쪽은 7가지만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못해. 이쪽은 별거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업도 하면서 쌀가게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대리점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자, 표구점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슈퍼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행 대리점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셀 수 없겠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해석이기도 하고. 응?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14조 업무예요. 14조가 뭐죠? 법인 업무. 얘네들이 법인 업무를 할 수 있겠냐? 요게 핵심이에요. 저기 나와 7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여러분이 공인개공이 됐을 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게 핵심이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없잖아. 또 해야지. 그러면 해야 된다고. 다만 아까 공부했듯이 부칙개공은 부칙조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공매 컨설팅은, 경공매 알선 대리 컨설팅은요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지. 그건 못하는 거야.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칙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못한다고 돼 있어. 복잡한 할아버지는. 그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빼고는. 그럼 여기서 엄청난 해석이 나오는 거니. 마지막에 진짜. 저기 나와 있는 14조 업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됐다고 해봐. 여러분들은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법인 업무를 몽땅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는 거예요. 법인 업무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복덕방 할아버지는 어때?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를 몽땅 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제일 끝에 것 때문에 틀린 거지. 제일 끝에 요것은 누구는 할 수 없다. 여기 지워버렸네. 부칙개공은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부칙개혁공인중개사는 이거 빼고 위에 6개 업무는 다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중에서 중개업을 포함해서 경공매 컨설팅 빼고 요 위에 6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자, 개업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모든 개업공인회사가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획은 모든 개업공인회사가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지?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질 높은 지문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없어 이제. 이게 업무 범위가 이렇고,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업무 지역 범위 얘기가 나와요. 활동 지역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혹시? 업무 지역? 광명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나요? 네.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죠. 전국이잖아요. 광명시에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제주도 땅 중개할 수 있나요? 네. 전국이잖아요. 구로구에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대전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나요? 네. 분사무소인데 구로에 있는데 전국이죠. 다 전국이에요, 그냥. 그런데 차별받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부칙 개공료. 응? 이분의 업무적은 전국이 안 되고 비교되죠. 자,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실이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있어. 그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의 업무적은 어떻게 돼요? 경기도권이 돼요. 경기도권. 경기도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 이렇게 되죠. 다만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도 선진제도인 거래정보망에 올라있을 때, 그죠? 올라있는 물건은 비록 업무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예외적으로 중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은 구로구권 못하는 거야. 가까워도. 그러나 돌아가지고 일산권 하지. 같은 경기도니까. 구로구권 못한다는 거예요. 구로구권. 그렇지만 구로구에 있는 그 매물이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업무지역 범위 바뀔지라도.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시험지 안 나옵니다 이거. 10년 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부칙 개공분들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게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이거 아까 저기 봤던 경공매 컨설팅은 끈질기게 최근까지 물어봐죠.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10년 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눈을 부릅떠야 돼. 여기는 한쪽 눈 정도 감고 내둬야 돼. 요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두 눈 감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두 눈. 안 나와. 세 번째 보면 옛날에 한참 나왔었죠 이것도. 그것도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이에요. 중개상 물건 그러면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이게 중개상 물건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돌방 할아버지가 임목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칙 개공이 임목을 중개할 수 있냐고. 가능하지. 광업재단도 공장재단도 다 가능하잖아요. 부칙 개공이 여기서는 차별을 안 받아. 복돌방 할아버지가 차별받잖아요. 여기도 차별받잖아요. 일감도. 어디서? 못하잖아 이거. 차별받고 여기를 차별 안 받아. 여기를. 이해되십니까? 물건은 차별 안 받는다. 물건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만 듣고 흘리시면 돼. 지역 농협은 여기 나와 있는 요 5개를 다 중개할 수 있을까요? 지역 농협은 공장재단 중개할 수 있어요? 못해. 광업재단 못한다니까. 임목 못해. 건물 못해. 땅 중에서 농지만 돼요. 임야도 안 돼. 일반 대지도 안 돼. 다 뭐만 돼. 그러니까 지역 농업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농자잖아 농자. 농지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 농업은 3조에 규정된 중개상물을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O예요 X예요?
X잖아.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잖아. 그렇게밖에 못 낸다고. 자, 27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아니, 여기나 여기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예, 근데 뭐 적을 필요도 없어. 안 나오는데 뭐.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고용인이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고용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용인이 뭐요? 고시긴 한데. 고용인이 뭐요? 종업원이에요. 그렇지. 개업공인회사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종업원이지. 응? 종업원. 아, 진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사장님이 개공이죠?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뭐예요? 고용인. 그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고용인.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공. 중개보조원, 이렇게 자격증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두 사람 차이점을 갖다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자, 뭐냐, 그러면. 소공은 증이 있죠, 자격증.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죠, 중개 업무. 계약서 쓸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계약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겠죠, 날인할 의무. 날인할 의무가 있으니까 도장을 등록해야 되겠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안 지키면 자격 정지 당하겠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소공은 자격 정지를 당할 사람이요. 반대로 보조는 어떤가? 증이 없어. 그죠? 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중개 업무를 못 봐. 계약서 못 써준다고. 그러니까 날인할 일이 없어. 날인할 일이 없으니까 도장을 등록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은 잘못해도 증이 없으니까 자격 정지 당할 일이 없어. 그때만 좋네. 잘못해도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 없잖아. 그렇지? 이런 기본적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금방 끝나는 거야.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개업공인회사는 이런 사람을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데, 자, 개업공인회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지켜줘야 돼.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어야 돼요. 개업공인회사가 미성년자를 갖다가 고용인으로 써가지고 일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어야 돼. 지킬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관청에다가 뭐 해야 돼요? 고용신고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잘 나오는 것은 고용신고 부분이에요. 공부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그치,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게 돼 있죠? 영업 개시 전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소공이나 중개보조를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도 고용신고,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도 고용신고인데 언제까지 하냐면 일을 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된다고. 요거 중요하죠. 그런데 고용신고를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이거 잘 안 지켜져요. 왜 그러냐? 뽑았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고용하겠다고 고용신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통 면접 보고 이렇게 뽑았을 때 출근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정식 직원으로 딱 결정한 게 아니고 며칠 일하는 걸 좀 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계속 출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며칠 일하는 걸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근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라 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일이냐면, 그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러면 출근했잖아. 그럼 그 사람 출근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 잘하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지만 뭐예요? 빗자루 들고 청소한다고 아침에 일찍. 그게 업무야. 그게 업무 시작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치면 개업공인회사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빗자루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 되는 거야. 하겠습니까? 아니지. 일하는 거 좀 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법을 어기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잘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그럼 고용했을 때만 신고하는 게 아니죠.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도 신고하죠. 이 종료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1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개 구별하는 거. 고용했을 때도 신고하지만 잘랐을 때도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10일 이내야.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되지. 이거 10일 이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일을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한 달 만에 잘렸어. 사장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에 고용할 때도 고용신고 안 하고 잘랐을 때도 신고할 게 없지. 고용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잘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좋을까? 대단히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신고하러 갑니다, 이제. 뭐라고 가요? 가가지고 사장님이 저를 갖다가 뽑았을 때도 고용신고, 여기서부터 일리기 시작해요. 고용신고도 안 했고요. 또 저를 잘랐는데 종료신고 안 했습니다라고 일러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사람 고용한 적 있냐고. 딱 걸려요. 여기에 해당되면 영업정지 한 달 정도 나와요.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업무정지 한 달이. 가끔씩 전화 와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 이거 고용신고 안 했는데 영업정지 한 달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말이 돼요. 한 달에 한 달. 두 개를, 잘 구별하시고, 시험에서는 구별하시고, 보통 요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개시 전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걸 고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빗자루 들었는데 언제 뛰어갈 시간이 있어? 아까 빗자루 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빨리 해야지, 신고를. 그래서 이걸 최근에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최근이 아니라 작년에 만들어줬지. 작년 시험에 나왔어, 벌써. 또 나오죠? 왜 안 나와? 전자문서로 합니다, 이거. 그리고 고용신고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하실 게 등록관청은 세 가지로 확인해봐. 첫 번째, 수공이라고 한다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등록관청에서 시도의사한테 확인해봐요. 자격증 확인해봐요. 소공일 때 얘기요. 보존일 건 그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결격자인지 확인하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수공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야? 실무교육. 보존 되려고 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야? 직무교육이잖아. 받았는지 확인해 본다고, 교육. 그 세 가지. 증이 있는지 없는지, 증이 있는지 확인,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 교육 받았는지 확인, 세 가지를 확인한다고. 그런데 외국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확인하는 것 중에서 외국 사람이라면 확인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결격자. 실현조회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고용되는 사람이 외국 사람일 때는 스스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겠지. 그때만 여기는 좀 다른 거지.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도 외국 사람이 등록 신청할 때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일 때는 냈었죠. 등록 신청할 때도 외국 사람이 등록 신청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지. 고용인이 외국 사람일 때는 뭐예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지. 응? 네, 그거. 그래서 자 어디를 보냐면요. 27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고용인 채용 시 신고 의무 이렇게 돼 있고 전자문서 가능이라고 돼 있죠? 또 나온다고요? 입안했을 때 뭐라고요? 업무정지. 보통 한 달이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기억번. 고용했을 때는 언제까지 고용신고하고요? 업무개시 전. 종료됐을 때는 언제까지 종료신고합니까? 10일 이내 종료신고. 이때 알아두기 보시면 고용신고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박스 알아두기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고용하고 고용신고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자격증 사본 제출하냐고요? 안 내죠? 어떻게 해요? 등록관청인 시도의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하니까 낼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 쉬겠습니다.